아저씨, 무릎 꿇으라니까요. 손님이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급 오피스텔 복도 끝 2304호 문 앞. 검은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허리가 굽은 60대 배달 기사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지요. 복도 조명 아래 남자의 눈가에는 땀이 아니라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돋은 굵은 핏줄이 떨렸고 오래된 배달 조끼는 비 한 번 맞았다 마른 흔적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이 조금 식어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자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손님이 기분 나쁘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지금 안 하면 배달 앱에 리뷰 쓰고 사장한테도 전화할 거예요. 아저씨 같은 사람, 일자리 하나 잃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복도 끝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사이 그 노인은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된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사람이 됐네. 그녀는 이 배달 기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한성건설의 창업주이자 회장,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재벌 한도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방금 무릎을 꿇었던 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밤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도 한 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 한강변을 내려다보는 50층 펜트하우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강과 밤새 켜져 있던 다리 위 가로등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디지털 시계 숫자가 408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니틀리 개어놓은 정장이 아니라 옷장 깊숙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배달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고급 원목 마루가 낮게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공식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 첫 아파트 현장 감리에서 찍은 사진, 젊은 시절 헬멧을 쓰고 안전모 위로 땀을 쏟으며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하얀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아들 한지후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우가 결혼을 하겠다니. 아들이 갖고 온 프린트 한 장과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래라고 동갑인데 결혼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서류로만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제약계열 중견기업 전무의 외동딸, 해외 유학, 번듯한 직장, 교회 봉사활동, 아동복지 기부단체 정기 후원자. 완벽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정보와 사람의 진짜 얼굴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성건설이 처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입사 서류만 보고 뽑은 임원 하나가 현장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결국 회사에 큰 상처를 남겼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멀리서의 사진들로는 그녀의 웃음이 진짜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낮은 유리 탁자 위에 놓인 백금 시계를 조용히 풀어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에게 처음 선물 받았던 그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옆에 결혼 반지와 회사 창립 20주년 때 임원들이 맞춰준 굵은 플래티넘 반지도 조심스럽게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느 재벌 회장과 다를 바 없는 중후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굽은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턱과 무엇보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키며 길들여진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가볍게 내쉬고 드레스룸 안쪽 문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안쪽 벽에 걸려 있던 것은 수천만 원짜리 양복도 맞춤 셔츠도 아닌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낡은 배달 조끼와 몇 번이나 기워진 작업 바지 한 벌이었습니다. 30년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로 도시를 누비며 공사장과 거래처를 뛰어다니던 시절에 입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조끼에 지퍼를 올리며 자신이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정말 이 나이에 할 짓인지 잠깐 스스로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그 문장들. 아버지, 나래는 너무 착해요. 배달 기사나 경비 아저씨에게도 인사 잘하고 봉사도 자주 나가고 아버지가 보셔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내가 직접 봐야지. 도윤은 조끼 안쪽 주머니에 작은 명함 케이스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사용하던 반짝이는 금색 명함 대신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단출하게 적힌 한성건설 회장 직함이 찍힌 명함이 단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꺼내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오랜 비서인 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말렸지만 결국 회장의 뜻을 꺾지 못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실장의 말을 들으며 배달 조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사람을 평생 봐온 눈이지만 이번엔 더 확실히 보고 싶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오는 사진으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 않나? 정 실장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회장님 젊었을 때 오토바이 타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보다야 몸이 많이 굳었지만 말이야. 도윤은 씁쓸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번쯤은 탈 수 있겠지. 지하 주차장 한쪽 푸른색 외제차들이 줄줄이 늘어선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낡은 회색 스쿠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원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머플러 주변에는 녹이 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오토바이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핸들을 한번 쓸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타게 될 줄이야.
그는 작게 웃으며 헬멧을 썼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몇 번 헛돌다 이윽고 거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습니다. 스쿠터는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새벽 안개가 자욱한 도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찬 공기가 그의 얼굴과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깐 젊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철근 냄새, 시멘트 냄새, 새벽 공사장에 울려 퍼지던 굴착기 소리,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쓰고 빗속을 달리던 날들. 그때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무릎이 저려오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앉아 도면을 펼치고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청 기사들, 배달 기사들, 청소 노동자들이 한때의 자신처럼 땀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만나는 여자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문제다. 스쿠터는 잠시 후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중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해 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기름 냄새와 간장 볶는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루 장사를 준비하느라 커다란 웍을 휘두르는 중년 사장이 도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아니라 한 어르아, 오늘은 한 기사님이지요? 그는 일주일 전 비밀리에 찾아온 회장에게 당황스러움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배달 기사 한 명 더 쓰는 셈 치시지요. 대신 2304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꼭 제가 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사장은 이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찾아온 도윤은 그때와 같은 부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2304호에서 주문 들어올 겁니다. 사장님? 예, 회장 아니 기사님. 그 집 금요일마다 꼭 시킵니다. 보통 오전 7시 반쯤에 조식 겸 브런치라고 짜장면, 탕수육, 그리고 군만두까지. 사장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배달하는 친구들이 다 싫어하는 집이긴 합니다만 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왜요? 글쎄요. 말투가 좀 거칠다고 해야 하나. 그 집 딸내미가 기사들한테 함부로 하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듯 웍을 다시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한 기사님이 오신다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아침 6시 반. 중식당은 이미 배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도윤은 주문 내역을 적은 종이를 받아들고 오토바이 가방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배달용 헬멧에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쩐지 묘한 긴장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기대하는 거지? 사실 아들이 말한 그대로라면 좋을지도 모른다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에게 친절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 잘하고 봉사활동도 성실히 하는 여자. 그렇다면 자신이 굳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순조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라면?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2304호, 짜장 2개, 군만두 하나. 곧 들어온답니다. 주방 안쪽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때 도윤은 30층짜리 고급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꾸벅꾸벅 졸다시피 서 있다가도 입주민이 지나가면 바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쿠터를 세우고 내리니 경비원이 그를 보고
인상을 살짝 찌푸리다가도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기사분이세요? 어느 집이요? 2304호입니다. 아, 거기. 경비원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네, 올라가 보시죠. 배달 많이 다니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집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렇기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3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명찰 하나 없는 배달 조끼, 싸구려 헬멧, 운동화 끈이 조금 풀려 있는 발. 오늘 하루만큼은 나는 회장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304호 복도 끝까지 향하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 너머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와 휴대폰 진동음이 교차에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집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잠시 뒤 문이 벌컥 열리며 짧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화려한 네일을 한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지후가 말한 이름, 윤나래였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미래의 며느리 후보를 배달 기사 신분으로 마주한 셈이었습니다. 나래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보고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여기 그냥 놓고 가세요. 입구가 더러워지니까 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저런 말투인가. 도윤은 괜한 기대를 했던 자신을 조금 꾸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나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 오빠? 응, 지금 막 일어났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등을 문 쪽으로 향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오늘 저녁 아버님 뵙는 거지? 나 완전 긴장돼. 재벌 회장님이라면서.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녀는 낄낄 웃었습니다. 응, 알겠어. 아, 오빠. 아까 배달 아저씨 왔는데 말이야. 아니, 그냥 웃겨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통화가 끝나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긴 이르지.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불안감이 조용한 물결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중식당의 주문 내역에는 여러 주소가 섞여 들어왔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계속 2304호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탕수육과 유산슬을 추가 주문하는 전화가 또 들어왔습니다. 한 기사님, 또 거기입니다. 사장은 눈이 마주치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래 저 집이 그래요. 하루에 4-5번 시키는 날도 있으니까. 두 번째 배달을 갔을 때 윤나래는 아까보다 더 말끔하게 차려입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정리하다 말고 문을 슬쩍 열고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아, 아침에 그 아저씨네. 거기 현관 앞에 놔두고 가세요. 나 지금 나갈 준비 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받았다는 상장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봉사 감사패, 환경 정화 캠페인 공로상 등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 시민의 삶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 신발장 위에는
배달 음식 포장지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치우지 않은 일회용 젓가락 봉투들이 마치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듯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얼른 가세요. 냄새 들어오잖아요. 문틈 사이로 날아온 나래의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소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굴착기 소리, 차들이 뒤엉킨 샛길의 경적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택배기사들의 짧은 웃음소리. 오후 2시를 조금 넘겼을 때 또다시 중식당 전화가 울렸습니다. 2304호 해물짬뽕 하나 추가랍니다. 오늘 정말 많네요. 사장은 혀를 차며 주문 내역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한 기사님, 힘들면 제가 다른 기사 보내도 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쌓여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망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2304호의 문 앞.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여러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아, 들어와서 여기다 두고 가세요. 이번에는 윤나래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손짓을 했습니다. 나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고 앞자리는 이미 탕수육과 피자, 치킨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조용히 주문한 짬뽕을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나래야. 아까 그 배달 아저씨 아니야? 아까 아침에 전화하면서 욕하던 친구의 말에 나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한번 치켜세우고는 느릿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그 아저씨구나. 그녀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저렇게 드셨으면 다른 일은 못하고 배달이나 하는 거야? 젊었을 때 뭐하고 산 거야? 친구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주먹을 쥐고 싶어진 손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음식 두고 가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나래의 말이 또 한 번 그의 등을 때렸습니다. 기사님, 그녀는 한 손에 1,000원짜리 지폐를 쥔 채 그것을 공중에서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걸로 커피라도 사드세요. 오늘 저 때문에 일 많이 하셨죠? 그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조롱에 가까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폐는 바닥을 한 바퀴 굴러 도윤의 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떨어진 1,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주워들면서 한때 자신이 용접공 아버지를 따라 공사장을 다니던 시절 수고했다고 술 한 잔 대신 땅콩 봉투를 건네던 작은 식당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형편에도 남을 챙기고 누군가는 넘치는 형편에도 남을 밟는구나. 오후의 해가 복도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윤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며 조용히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다른 배달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노란 피자 박스를 든 20살 남짓의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2304호 갔다 오셨어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저도 아까 거기 갔다 왔는데 또 혼났거든요. 소스가 조금 새었다고. 청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바 첫 달이라 괜히 제가 다 못해서 그런가 싶고. 근데 말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이. 청년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처럼 땀 냄새와 피자 냄새가 뒤섞인 셔츠, 해진 청바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손. 고생 많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쪽이지요. 청년은 그 말에 눈을 비비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 말 들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그는 다시 피자 박스를 움켜쥐고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지후야,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가슴 안쪽에서 어떤 결정이 천천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은 주황빛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야근을 준비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씩 들고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식당 한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한지우였습니다. 그래, 지우야. 아버지, 어디세요? 혹시 회사세요? 아니다. 오늘은 밖에서 볼 일이 좀 있구나. 오늘 저녁 기억하시죠? 나래랑 같이 아버지께 인사드리기로 한 날이라. 그래, 알고 있다. 7시 반 예약 맞지? 예,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잡아놨습니다. 아버지, 나래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회장님 앞이라 더 잘해야 한다고. 지우의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앞이라서가 아니라 누구 앞이든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다, 사람은. 그는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나래 씨랑 이야기 나누고 있어라. 늦어도 8시 전에는 도착하마. 아,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아버지는 사람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뜻밖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 그냥요.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버지께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아들의 진심에 가슴이 조금 저릿해졌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늘 같은 생각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돈, 학력, 집안. 그런 건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그럼 뭐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인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렴풋한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 꼭 기억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윤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운명처럼 오늘 하루 내내 바라보았던 장면들과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이 겹쳐지며 어떤 결말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졌을 때 중식당 전화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예, 여기는 동해 반점입니다. 아, 2304호요? 사장은 전화를 받은 뒤 다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볶음밥 2개, 짜장 하나랍니다. 오늘 하루만 거의 하루치 매출을 그 집이 다 책임지는 수준이네요. 도윤은 오늘 하루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배달 대상을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가방을 여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겠네요.
한 기사님, 몸 괜찮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달리셨는데. 괜찮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누군가가 저 집 문 앞에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사장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공기는 낮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주황빛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버스들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의 불빛들이 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2304호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다시 섰습니다. 몇 시간 전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이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얼룩져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아까 봤던 경비원이 그를 보고 손짓을 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그 집 가시네요. 네,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2304호 민원이 또 들어왔다고. 택배기사한테 소리 질렀다고. 경비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집 사람들이 문제인데 말입니다. 위층, 옆집, 아래층 전부 힘들어해요. 도윤은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끝났고 이 다음은 지우가 해야 할 선택이겠지. 2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 2304호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드레스룸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리고 테이블 위에서는 향초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 색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할 거야. 오늘 저녁만 잘 넘기면 우리 집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장모님도 안 계시고 재벌 회장님 아들 하나뿐이라잖아. 완전 대박이지 뭐. 도윤은 문 앞까지 다가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사랑?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생겨도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어느 집으로 시집 가느냐니까. 그녀는 마치 게임의 승리를 앞둔 사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응, 끊어. 배달 아저씨 또 왔나 보다. 그 순간 나래의 시선이 문 앞에 선 도윤을 향했습니다. 아, 또 그 아저씨네. 그녀는 잠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단숨에 사라지고 대신 냉랭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좀 빨리 다녀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저 중요한 약속 앞두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래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죄송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천천히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깊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한도윤은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제 한성건설 회장이자 한지우의 아버지이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노인이 평범한 배달 기사로서 한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혹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분 뒤 이 복도에 도착하게 될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 여부에 따라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 2304호 문 앞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요, 아저씨. 손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 아닌가요? 윤나래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수 냄새와 방금 뿌린 헤어 스프레이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앞에서 몸을 낮춘 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공사장 소장에게 잘못 보고를 했을 때도, 투자자들 앞에서 공사 지연에 대해 사과해야 할 때도 그는 스스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유 없는 조롱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들은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 거고 늦었다고 하면 늦은 거예요. 날에는 팔짱을 낀 채 굽이 높은 구두 앞코로 현관 바닥을 툭툭 찼습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 기분 망치기 싫어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가 줄게요. 복도 끝 CCTV의 붉은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붉은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도 기록되고 있겠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낡은 경첩처럼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쳤던 곳, 비 오는 날이면 꼭 쑤시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쪽 무릎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툭! 관절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타일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62세의 남자가 20대 여자 앞에서 배달기사 신분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나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술 한쪽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가 굳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올 땐 더 신경 써서 가져와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시 또 배달 오면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사장님께 말해요. 아저씨 얼굴 보면 기분 나빠지니까. 그녀는 그 말까지 던지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한도윤만이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후야,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저릿저릿한 통증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래야, 준비됐어? 복도 저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후, 도윤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지우는 손에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어두운 슬랙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그는 2304호 앞에 서 있다가 문 앞에 놓인 배달 가방과 낯선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한쪽 무릎을 겨우 일으키고 있는 순간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지우는 무심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약간 굽은 어깨, 손등에 굵게 돋아있는 핏줄, 짧게 깎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 머리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그저 낯선 배달기사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어릴 때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라면을 같이 끓여 먹던 어린 지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지우는 말끝 어딘가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말투, 아버지랑 조금.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2304호 안쪽에서 윤나래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후 오빠, 나래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목소리로 밝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벌써 왔어? 나 아직 준비 덜 됐는데. 그녀는 그제야 복도에 서 있는 배달기사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네. 지우는 순간 미간을 좁혔습니다. 나래야, 방금. 무슨 일이야? 그냥요.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저씨가 사과하신 거야. 별거 아냐. 나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저씨? 그녀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배달기사의 무릎 주변에 묻은 먼지와 살짝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신이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손님이 시키면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전 복도 끝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던 목소리가 나래의 목소리와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어르신,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지우가 다시 묻자 도윤은 이번엔 조금 더 힘을 빼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일 흔합니다. 그의 말에는 스스로를 달래는 체념과 어딘가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많이 불편하셨으면. 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윤나래가 지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우 오빠, 우리 늦겠다. 레스토랑 예약 시간 다 돼가. 그녀는 은근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우를 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기사님은 이제 가보세요. 저녁 장사 바쁘시잖아요. 문이 닫히기 직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복도에 홀로 남겨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배달 조끼, 꼬질꼬질해진 스니커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 아버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스스로 그 생각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여기서 배달을 할 리가. 문이 완전히 닫히고 복도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내고 피아노 라이브 연주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손님들이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흰 장갑을 낀 직원들이 테이블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쪽 창가 자리 예약석 카드가 꽂힌 테이블에는 한지후와 윤나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생각하는 거야? 지우는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노인의 모습,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체념. 나래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거야? 나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거. 오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배달앱 보면 사장님들이 갑질한다고 욕먹는 일도 많고
어쩔 땐 손님이 갑인 게 맞잖아. 돈 내고 주문하는 건데. 지우는 그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우리 아버지쯤은 되어 보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오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지. 나래는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좀 과했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그 정도 일도 있는 거 아니야? 오빠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빠를 만만하게 보는 거라니까. 그 말은 지우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 웨이터 한 명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동행하신 분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동행한 사람, 바로 한지후의 아버지 한도윤이었습니다. 몇 분 뒤 레스토랑 입구 쪽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노인이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반쯤 섞인 머리, 금태 안경, 은색 넥타이 핀 손목에는 언제나 보던 백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아버지, 한성건설 회장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몇몇 손님들이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 한성건설 회장이라잖아. 도윤은 그런 시선에는 익숙하다는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안쪽은 조금 전까지 입고 있었던 배달 조끼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윤날에도 재빨리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윤나래입니다. 지후 오빠에게 늘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3번, 4번이나 문 앞에서 마주쳤던 얼굴이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래 씨.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요. 지우는 아버지 옆모습을 보며 어딘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아까 그 배달기사분이랑 어깨선이 왜 이렇게 닮아 보이지? 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해가는 사이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무심한 듯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둘이 먼저 주문은 했나? 아직이요, 아버지.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래는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와인 알아보고 왔는데요.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준비해 온 듯 와인 리스트를 언급하며 자신의 센스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도윤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도록 하고 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복도에서 들었던 나래의 말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나이 먹고 아직도 배달이나 해요? 이제 좀 사람이 됐네. 아저씨 얼굴 보면 기분 나빠져요. 그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후야, 네 아버지.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통화할 때 말해달라 했었지? 지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오후에 했던 그 말이 오늘 하루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라고 하셨죠.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래 씨.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나래는 자신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지우에게 들었습니다. 배달 기사분들께도 인사 잘하고 경비원분들께도 친절하다고. 그 말에 나래는 준비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려운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배달 기사님들, 경비 아저씨들, 다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꽤 괜찮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후의 마음은 조금 전 복도에서 봤던 장면 때문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들, 그 표정들, 내가 착각한 걸까? 피아노 연주가 잠시 쉼표를 찍은 듯 멜로디가 끊기고 레스토랑 안 공기가 더 또렷해진 순간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는 숨겨두었던 한 가지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래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윤나래의 손가락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신가요? 그녀가 묻는 순간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흰 테이블보 위에 올려진 그의 두 손이 서로 맞닿으며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배달 기사라는 이름으로 나래 씨의 집을 몇 번이나 다녀갔습니다. 나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지후의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 사람은 문 앞에서 4번, 복도에서 2번,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1번, 도윤은 하나씩 세어 내려가듯 말했습니다. 나래 씨가 배달 기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조용하던 레스토랑 안에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나래의 눈동자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녀가 급히 변명하려는 순간 도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래 씨,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틀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배달 기사는 그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윤나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후의 손에서 꽃다발 포장지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배달 기사는 바로 나입니다. 한도윤의 말이 끝난 순간 잔잔하던 피아노 연주가 마침 쉬는 구간에 들어가며 끊겼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위해 모든 소리가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윤나래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버님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여기까지... 도윤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의 대신, 보고 대신 배달 가방을 들었지요. 지후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그래, 지후야. 도윤은 잠시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윤나래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래 씨 집에 짜장면, 탕수육, 짬뽕, 볶음밥. 내가 4번을 갔습니다. 나래의 손이 테이블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새하얘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나에게 돈을 던졌지요. 나이 먹고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도윤은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억지로 띄웠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풀리겠다고요. 조용히 듣고 있던 지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래야,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나래는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을 고였습니다. 아, 아니요, 오빠. 그게 아니야. 아버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야. 그녀는 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예민했고 중국집 음식이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건 진짜 진심이 아니라 진심이 아니었나 보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순간 나래의 눈에 희망 비슷한 것이 번쩍였습니다. 그치만 도윤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단번에 꺼뜨렸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로 판단받습니다. 테이블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웨이터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주문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훈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 웨이터는 고개를 숙이고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레스토랑 구석구석에 작은 속삭임들이 번져갔습니다. 저 사람 한성건설 회장이라며 예비 며느리라더니 표정이. 하지만 도윤은 그런 시선들 따위 안 보이는 사람처럼 두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지후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요? 윤나래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네, 정말 그랬어요. 저 지후 오빠, 진심으로 정말 그랬다면 도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하루 배달기사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한 번만 똑같이 내 아들 앞에서 말해보겠습니까? 아버지. 지우가 조용히 불렀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아들을 말렸습니다. 지후야.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는 윤나래를 향해 아주 차갑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잔인하지도 않은 단단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나이 먹고도 그 정도 밖에 못하냐고도 했고 나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땐 진짜 아버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배달 아저씨인 줄. 그래서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나를 몰라봤기 때문에 배달기사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나래 씨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다면 혹은 나래 씨아버님 친구분이었다면 똑같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까요? 나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수록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만 더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지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것이 하나 심안에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기록 하고 왔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 관리사무소,
경비원, 변호사라고 했던 젊은 이웃. 그는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목록을 세어갔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던 순간까지 모두 기록돼 있더군.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왜 거기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도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집안, 학교, 회사 이름은 언제든지 꾸밀 수 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꾸미기 어렵거든. 그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계약을 해온 사람의 눈빛으로 윤나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래 씨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윤나래는 결국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한도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말끔한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일어나세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나래의 어깨가 더 떨렸습니다. 역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남을 무릎 꿇렸으면서도 이 사람은 무릎을 꿇어도 세워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후와의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옆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은 지후 내가 해라. 잠시 동안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다시 시작되고 옆 테이블에서는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테이블 위에는 날것의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래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배달기사로 왔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 솔직히 나도 믿기지 않는다. 그는 마주 앉은 윤나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도 그분이 그냥 나이 많은 배달 아저씨였더라도 지훈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잘못이야. 윤나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나 알아. 오빠 말이 맞는 거. 나래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야. 그 말에 나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바뀔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약한 사람 절대 무시하지 않을게. 그녀의 말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실함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무너져가는 자리 때문인지 지우는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본 너와 아버지가 본 너, 경비 아저씨가 본 너, 배달하는 동생들이 본 너가 모두 같잖아. 나래의 어깨가 푹 떨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미안해. 지훈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나는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갈 수는 없어.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나래는
어떤 말도 더 붙이지 못했습니다. 붙잡고 울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남자의 눈빛을 보니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늦게 오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레스토랑을 나와 복도를 걷던 지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도 힘들겠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응, 오늘 무릎 꿇을 때 어땠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솔직히, 네, 수십 년 전에 공사장에서 흙 묻은 바닥에 앉아있던 느낌이 나더라. 그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가난해서 무릎을 꿇었고 오늘은 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일부러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 지후의 눈이 젖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 보는 눈은 살면서 계속 생기는 거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 봤을 때 먼저 돌려놓을 줄 아느냐지. 너는 오늘 그렇게 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후야, 네, 짜장면이나 먹으러 갈까? 지후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그러실 것 같았어요. 고급 레스토랑보다 이럴 땐 검은 그릇에 담긴 짜장면이 더 잘 넘어가잖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의 씁쓸함과 많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날에는 조용히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SNS에 가득 올라와 있던 봉사활동, 착한 일, 태그가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것 같은 작은 일들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근하는 아르바이트에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배달 기사에게 눈을 보고 인사를 하고 경비실 앞 스티로폼 컵에 커피를 하나 더 올려놓는 일들. 누가 봐도 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행동들. 하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자신 스스로를 견딜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질지 또 다른 껍데기가 될지는 오로지 그녀의 앞으로의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성건설은 조용히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배달기사, 청소원, 경비원, 택배기사, 협력업체 직원들, 회사의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갑질제로 프로그램, 어떠한 지위, 직급, 소속을 막론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이 적발되면 단호하게 조치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사내 포스터와 사보 표지에 크게 적혔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더 단단해지신 것 같다. 아드님한테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야? 사실 진짜로 있었던 일은 한 번의 무릎 꿇음, 한 번의 선택, 그리고 한 사람을 포기한 대신 자신과 아들을 지켜낸 사건, 그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퇴근길,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 앞. 아버지, 여기에요.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어묵 냄새와 볶음밥 지글거리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여자가 밥을 볶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지우 씨.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여긴 제가 요즘 자주 오는 분식집 사장님이에요. 혼자 가게 지키면서도 항상 배달하는 동생들한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얹어주는 분이에요. 여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게 뭐라고요? 저도 예전에 배달해봤는데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냥 조금 더 얹어주는 거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그 조금이 사람 살리는 거지요. 여자는 잠깐 멈칫하다가 조금 수줍게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지우는 아버지 얼굴을 한번, 여자 사장님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과 조금 더 깊어진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오늘처럼 작은 말과 행동들을 천천히 지켜봐야겠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도로 위에는 형형색색 배달 가방을 맨 오토바이들이 여전히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고 파란 불이 켜지면 다시 달려가는 사람들. 누가 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건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젊은 날의 자신에게 되뇌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앞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에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사람, 택배 상자를 전해주던 사람,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주던 사람, 그리고 당신의 문 앞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배달 기사 한 명.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했을까요?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주친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